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마3 오피스텔 입주민 1329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서서 시그마3 관리단 대표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선 우리 오피스텔의 화려한 비리 역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오피스텔은 2003년 10월 준공됐고 저는 그해 11월에 분양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제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살았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시그마3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초창기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쌌어요. 오피스텔의 특징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관리비가 비싸다 보니 하루가 멀게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리비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오피스텔은 원래 관리비가 비싼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2013년 시그마3 오피스텔 관리단 횡령 배임 구속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 뉴스에는 1억 2천 정도로 나오지만 실제로 김돈이란 사람이 10년 동안 관리비 8억을 유흥비와 사적으로 흥청망청 써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벌어서 낸 관리비가 어처구니 없게 사용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세월이 흘러 3년 뒤 2017년 여름 시그마3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관리비 인하와 관리단 비리와 적폐를 청산해주겠다고 대자부를 붙이고 입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지금 우리 오피스텔의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이종규 씨와 정창균 씨인데요. 그들은 이곳 입주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높은 관리비를 인하해주겠다고 목청 덮여 외쳤고 지난 관리단의 비리의 연결고리를 마치 자신들이 끊어놓은 것처럼 말하며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구분 소유자와 입주민들에게 접근했어요. 아주 깜빡 속았죠. 근데 웃긴 건요. 김영돈 8억 횡령 사건은 2013년 11월에 구속되면서 일은 끝났어요. 이종기 씨는 2014년 5월에 빚을 내서 등기를 치고 이곳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되고요. 정창규 씨는 2013년 12월에 빚을 내서 이곳에 등기를 치고 소유자가 돼요. 결국 이들은 과거 횡령 배임의 김돈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마치 우리 오피스텔의 구세주가 될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다녔죠. 그런 설레발에 속아 구분 소유자와 입주민들은 이종기 씨를 우리 오피스텔의 최고 높은 회장의 자리에 앉혀주고 정창균 씨는 총무 감사로 자리에 앉아 우리 오피스텔의 통장을 몽땅 저들에게 주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저들을 열심히 도와 회장 자리에 앉게 해준 사람들은 지금 하나같이 후회하고 있죠. 왜 후회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종기 씨는 그때 당시 광주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창규 씨는 최근 알게 된 사실인데요. 2003년 서현 풍림 아이원 오피스텔의 관리단 총무로 있으면서 온갖 비리행을 저지르고 다닌 전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풍림 아이원 카페에서 아주 일부분의 글을 캡처했는데요. 비리 3인방 정창균이라는 글도 있고 신한은행 간판도 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돈 달라고 했다네요 라는 글이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한 내용도 있긴 한데요.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서현 풍림 아이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정창균을 치면 엄청 많은 비리의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종기 씨나 정창균 씨는 집합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입주민들 앞에서 정의의 사도처럼 자신들을 포장하여 수억의 관리비 통장을 자기들 손에 쥐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 거죠. 시그마3 오피스텔이 지난 과거 10년 동안 횡령이 일어나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곳 오피스텔에는 단기간만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그마3 오피스텔을 접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피스텔에는 관리비 이외에도 많은 잡수입이 있는데요. 이사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현금으로 3만 원씩 받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에는 그 나오는 수익금이 어마어마해요. 오피스텔 주변 상가들과 우리 오피스텔 바로 앞에 위치한 삼육가 고깃집에서는요. 우리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현금 3천 원을 주차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지 수익금 등 알토란 같은 잡수입이 있는데요. 이 돈들을 어떻게 적립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지 전혀 밝혀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종기 씨 회장이 된 이후 오피스텔 상가 화장실 6개 공사를 했는데요. 비용이 무려 1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화장실 한 개당 1,600만 원이 들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공사비입니까? 지하 주차장의 LED 교체 비용이 무려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 공사 상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죠. 관리 규약에 보면 입주민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청하면 성실히 보여준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보여달라고 하면 자치규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이종기 회장의 인맥으로 앉혀놓은 사람인데요. 이종기 씨 말에 의하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강한 사람으로 앉혀놨다고 자랑했는데 가만 보니 입주민들의 민원을 막아주는 이종기 씨 호위병으로 앉혀놓은 듯합니다. 관리소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면요. 입주민에게 윽박 지른 건 기본이고요. 마치 이곳 건물주처럼 지하 5층 개인룸에 하루 종일 빈둥대다 오후 3시가 되면 슬슬 사무실로 올라와 잠깐 앉아있다 퇴근하는 게 다예요. 녹취록 다 있습니다. 관리소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건물이 어떻게 조용해졌는데 또 시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협조를 해드려. 그러면 다른 분이 가서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저는 유혜정 씨하고는 더 이상 협조 못하고 유혜정 씨가 원하는 거 있다 그러면 법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성실하게 저희가 모든 자료 다 답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여기까지가 사람은 입장입니다. 주신다는 거죠? 다른 분이 가서. 어쨌든 저는 이제 유혜정 씨하고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하고 다른 분이 가서 원하면 주신다는 끊겠습니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의 보통 월급이 350만 원이고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없고 나이가 무려 60세 이상 돼서 한 65세 정도 된다는 말이 있고요. 퇴직할 나이가 돼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나이에 연봉이 무려 5천 정도 된다고 하고요. 6천 정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회계장부 공개를 안 해주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다른 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오피스텔 관리소장의 문제점은 제2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치러진 관리단 대표 선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공문도 없이 얼렁뚱땅 선거를 치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단가와 전기요금 단가가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관리비 인하를 약속해 주었지만 초반에 몇 개월 3,000원 정도 낮추었다가 다시 다 올렸죠. 관리비를 인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적어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는 낮춰줘야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상가는 적어도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는 낮춰줘야 하고요.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입주민 중에는 실업자가 된 사람도 많을 테고 상가는 매출이 줄어 씨름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관리단 당신들은 비싼 관리비를 월세처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땀을 쏟아가며 배송하는 택배기사와 며칠 전 자기 덩치보다 더 큰 냉장고를 등에 업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젊은이, 그리고 연로한데도 땀을 비오듯이 쏟아가면서 오피스텔 복도를 마대질하는 여사님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땀을 흘려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우리 관리비를 자기 이름의 통장으로 받아 마치 자기 돈처럼 꽁꽁 숨기고 공개를 거절하고 결국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저는 누군가 남의 돈에 빨대를 꽂아 손도 안 대고 꿀 빠는 행위를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종규 씨와 정창규 씨가 이 동영상을 보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회계 관리를 하셨는데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회계장부와 통장 일체를 모두 공개해 주시면 이 동영상 바로 삭제하고 제가 머리 조아려 사죄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입주민 여러분 다 같이 힘을 합쳐 우리 소중한 관리비가 허튼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시간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 차 한잔하며 이야기도 나눠봐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